안녕하세요. 인생스토리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52세 주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 42세에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큰 갈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졌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에 복잡한 문제는 없었죠. 이혼 후 저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점차 자유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집에 돌아와 빈집을 마주할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어요. 그런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3년 전 49세 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최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민석 씨는 53세로 저보다 4살 많았고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10년 전에 부인을 병으로 잃고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민석 씨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듬직한 성격에 배려심도 깊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진중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왔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6개월 정도 교제한 후 민석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실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석 씨는 자신의 집으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는데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넓고 아늑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다만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민석 씨가 출퇴근은 불편할 수 있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기에 이해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민석 씨에게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멀리 사는 동생 한 명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은 계셨지만 이미 고령이셔서 간소하게 식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민석 씨는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었고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는 접고 집에서 살림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며 저를 배려해 주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밤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어요. 잠을 자다가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 마루를 걷는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라 바람 소리나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온통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제가 이혼 후 혼자 살던 시절부터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출근하는 모습, 친구들과 만나는 모습, 심지어 집 안에서의 모습까지. 수백 장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놓인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보니 민석 씨가 저에 대해 쓴 글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제가 그를 만나기 훨씬 전인 5년 전이었어요. 오늘도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우연처럼 보였던 첫 만남, 너무 잘 맞았던 취향들, 그리고 저를 향한 그의 지나친 관심.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갑자기 밤의 소리들이 더 이상 집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채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먼저일까? 결국 저는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집 안에서 한시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밤에는 더욱 선명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요. 그런데 민석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너무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지인 소개가 아니었어요. 5년 전 제가 우연히 당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당신을 보았죠. 그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지인을 통해 만남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당신의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스토킹이었어요. 그는 제 동의 없이 수년간 저를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민석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집 곳곳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들, 제 전화를 도청하기 위한 장치들. 심지어 그가 부인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회사 임원이라는 직업도 거짓이었어요. 그는 중소기업의 평범한 직원이었고 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 저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스토킹했던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민석 씨는 결국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수년간 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공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에 대한 자책. 여러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과 가족, 친구들의 지지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도 치유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낯선 남자를 보면 경계심이 생기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다시 열었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J님,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두운 경험 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 그리고 경찰.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연님의 용기 있는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안전과 직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네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지연님, 정말 무서운 경험이셨을 텐데 용기 내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대일수록 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 재혼했는데 남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피해자를 돕는 일을 시작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두운 경험을 빛으로 바꾸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연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실 스토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죠. 스토킹은 단순한 과도한 관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돼요. 특히 최근에는 SNS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스토킹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취향에 맞춰주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혼이나 중년의 만남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연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과 직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두운 경험 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연님의 사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법률 상담을 하시는 김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김 변호사입니다. 지연님의 사연을 듣고 몇 가지 법률적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직장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네, 김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스토킹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나만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는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두운 경험 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님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치유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법률 전문가 등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인생 스토리에서는 지연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스토킹의 위험성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